안녕하세요. 자전거 채널 두바퀴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자전거 보험에 대해 한방에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은 전혀 생소한 분야라서 내용을 취재함에 있어 전문가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시간이 오래 걸렸던 만큼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선빵 부탁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자전거 보험이라고 규정된 상품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몇 개의 보험사에서 취급하긴 했었지만 보험료가 적고 이용자도 적어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케이스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자전거 이용자가 더욱 늘어나는 만큼 니즈가 있는 건 사실이고 전기 자전거와 퍼스널 모빌리티의 대거 등장으로 더욱 보험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은 그냥 자전거 보험이 아닌 운전자 보험 안에 자전거 성격을 흡수한 형태로 보험사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전자 보험의 두 가지 핵심은 바로 자전거 특약과 일배책이라고 줄여서 말하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전거 특약은 뭘까요? 자전거 탑승 중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사망보장금,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즉 치료 후에도 완치가 되지 않거나 이전과 같은 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를 위한 보험금, 그리고 사고 처리에 필요한 지원금과 자전거 운전자 벌금 등과 일반적인 운전자 보험과 유사합니다. 종목이 많지 않지만 꼭 필요한 특약이 포함되는 거죠. 반면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는 보장 범위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이건 보험을 가입한 사람, 즉 피보험자를 위한 담보가 아니고요. 타인의 인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발생한 법률상 배상 책임에 대해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천재지변을 제외한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보험사가 나를 대신해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쉽게 대인 대물이라고 함축해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실수로 남의 자전거나 헬멧을 망가뜨렸거나 고장을 냈을 때, 내 자전거와 부딪힌 어떤 행인이 다쳤을 때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해 보상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교통 관련 보험에서 대인 대물에 대한 보상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시민단체 자전거 보험에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포함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별 가입이 필요한 겁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는 손해보험사만이 취급할 수 있는 담보라서 아무 보험사나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보험사 이름 뒤에 해상, 화재가 붙어있는 보험사에서만 취급하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의 상해보험이나 종합보험과 같은 상품을 갖고 계시다면 특약으로 추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거기에 자전거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면 별도의 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모든 자전거 이용자는 자전거 특약과 일배책이 합해진 운전자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Nope! 아닙니다. 내 자전거는 보상 못 받는 자전거? 우선 배달과 같이 영업용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경우는 안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가입은 가능한데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네요. 대신에 유상운송 특약을 추가하시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배달의 민족은 의무가입이고 어떤 곳은 시간제로 적용이 가능하기도 하죠. 하지만 어떤 곳은 유상운송 특약을 의무로 해주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별도 가입해야 하는데 손해율이 높아서 보험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이 있다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분들은 12월 말까지 서울시가 제공하는 배달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일부는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도 혜택이 크지 않지만 사망이나 후유장애, 수술비, 교통상해 골절 발생 진단금, 무보험자 상해 사망 등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어느 정도 안심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또 다른 경우는 내 자전거가 아닌 경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전거 관련 법안으로 규정된 자전거의 의미는 페달과 전동기가 동시에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아니할 것, 시속 25km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자전거 전체 무게가 30kg 미만일 것이라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상 조건에 보면 항공기나 선박,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자동차 등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 책임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요. 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동기가 없는 일반 자전거는 보상에 대한 제약이 없고요. 전기 자전거도 인력에 의해 구동되는 파스 방식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로지 전기로만 구동되는 스로틀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면책에 해당되기 때문에 스로틀 전용은 물론이고 파스와 스로틀 겸용인 자전거도 보상받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보험사 FC마다 조금씩 의견이 달랐습니다. 파스와 스로틀 겸용이지만 스로틀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으면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도 보상이 안 된다는 것을 전체 조건으로 하고 가입을 진행하는 편이라서 일단 스로틀 사용자는 기피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명심하셔야 될 것은 스로틀이 탑재된 전기 자전거는 자전거 특약이 아니라 퍼스널 모빌리티를 위한 PM 특약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전기 자전거는 PM 특약? 퍼스널 모빌리티의 약자인 PM 특약은 말 그대로 개인형 이동 장치에 해당되는 전기 자전거, 즉 출력 제한 속도가 25km 이하, 차체 중량 30kg 이하의 전기 자전거일 경우에 가입하는 특약입니다. 전동 킥보드나 전동 이륜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인데요. 전기 자전거 스로틀 사용 여부는 당연히 무관하고요. 면허는 필수여야겠죠? PM 특약의 보장 내용은 자전거 특약과 유사합니다. 사망보험금, 후유장애 등급에 따른 보상금, 교통상해 입원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이 있고요. 아쉽지만 대인 대물에 대한 항목은 없습니다. 자, 이쯤에서 드는 생각이 하나 발생합니다. 자전거 특약이든 PM 특약이든 일배책이든 다 포함한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는데 정작 보험 가입자인 자신이 다쳤을 때는 후유장애가 아니고서야 실질적으로 보상받는 범위가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보험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보험료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보상 범위도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죠. 자동차 보험으로 자전거 보상받기?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자동차 보험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보장 항목 중에 대인 배상 2를 선택해야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 가입되는 거라서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이 없는 자동차로 인해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을 때 배상 의무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인데요.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은 물론이고요. 남이 운전하는 전기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스쿠터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험가입자 본인이 아니라 나의 가족이어도 보상이 가능한데요.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친부모님까지 해당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고 당시에 운전 중이었던, 남의 차에 타고 있었던, 길을 걷고 있었던, 자전거를 타고 산책 중이었던 간에 상관없이 무보험차 또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면 대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보상 범위가 매우 크다고 하니까요. 지금이라도 자신의 자동차 보험 계약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혹시 보험업계에 종사 중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추가적인 팁이나 잘못된 정보에 대해 지적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주도 항상 안전하고 행복한 라이딩 하세요. 여러분, 행나!